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악마. 강지윤에게 삶은 한때 빛나는 무대였다.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으며 시청자들에게 신뢰와 진실을 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앵커. 그녀의 목소리는 곧 정의였고 그녀의 미소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한순간의 사고로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 사랑하는 남동생 강민준이 불의해 사고로 쓰러진 것이다. 의사는 희박한 가능성을 말했지만 한 가지 방법만은 있었다. 해외에 권위 있는 병원에서만 가능한 고난도 수술. 문제는 그 수술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이었다는 점이었다. 지휘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모아둔 돈, 명품 가방, 심지어는 그녀의 자랑이었던 아파트까지 모두 팔았다. 그러나 거대한 금액 앞에서는 모래알처럼 사라져버릴 뿐이었다. 그녀의 명성은 더 이상 돈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아는 주변인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병원비 고지서와 점점 꺼져가는 남동생의 생명선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지옥 같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키가 크고 우아한 실루엣의 남자가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위압적인 아우라는 병실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했다. 그는 바로 대양그룹의 차갑고 냉정한 총수 김도현이었다. 재계에서 얼음 황제라 불리는 남자.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차가웠고 그의 입술에서는 얼음 조각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강지윤 씨, 당신의 남동생 수술비 내가 전부 해결해 주겠습니다. 지윤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구세주인가 아니면 악마인가.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동자에는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대신 당신은 내 소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 말에 복종하는 애완동물. 그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김도연의 제안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영혼을 파는 행위와 같았다.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에게 그런 굴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꾸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이글거렸다. 그러나 김도연은 그녀의 반응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당신은 내가 제안하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아직 모르는 것 같군요. 당신의 남동생이 살아날 유일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앵커 시절, 명예와 자존심 다 합쳐봐야 그 아이의 목숨보다 귀합니까? 그의 말이 지윤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남동생의 생명.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 순간 지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 명성, 자존심, 그리고 그녀의 삶. 그 모든 것은 남동생의 생명 앞에서 무의미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도현은 그녀의 눈물을 보고도 냉정했다. 그는 얇은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겉표지에는 비밀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남동생은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부채도 내가 대신 해결해 주겠습니다. 지윤의 손은 서류철을 향해 떨렸다. 계약서의 내용은 끔찍했지만
그 계약서가 품고 있는 가능성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가늘고 긴 손가락, 그리고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한 채 겨우 숨을 쉬는 모습. 그녀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명예로운 앵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남동생을 살리고 싶은 누나일 뿐이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펜을 움켜쥐었다. 펜촉이 서류에 닿자마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다. 언젠가 이 끔찍한 굴욕을 되갚아 주리라. 그녀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새로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도현은 그녀의 서명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마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냥꾼의 미소 같았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 소유물이자 내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나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남동생은 안전할 겁니다. 그의 말은 지훈에게 또 다른 굴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남동생의 건강과 그리고 김도현에 대한 의문만이 가득했다. 이 남자는 왜 그녀를 선택했을까? 왜 그토록 많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그녀를 옆에 두려고 할까? 이 계약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지훈은 그 답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 계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다. 새로운 삶 갇힌 새의 노래.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 펜촉이 서류에 닿는 순간 그녀의 지난 날들은 모두 과거가 되었다. 앵커 강지훈은 죽었고 김도현 총재의 새로운 소유물인 어떤 존재가 탄생했다. 계약서는 그녀의 모든 자유를 앗아갔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그의 감시 아래 놓였고 그녀의 삶은 이제 그가 정해주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녀의 가슴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졌다. 계약이 성사된 후 그녀의 삶은 극적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병원비는 즉시 송금되었고 민주는 약속대로 최고급 의료진의 케어를 받으며 안정적인 상태를 되찾았다. 그녀의 빚은 전부 청산되었고 지훈은 하루아침에 초라한 현실에서 벗어나 초호화 저택의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기쁨보다는 공허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새와 같았다. 저택의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는 자유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숨을 쉬는 존재가 아니었다. 김도현은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그는 지훈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최신 유행의 의상과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심지어는 그녀의 취향에 맞춘 미술품까지 저택 곳곳을 채웠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무관심했다. 그는 지훈을 그저 값비싼 장난감 혹은 전시용 작품처럼 다루는 것 같았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간결했으며 대부분 그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졌다. 오늘은 파티가 있을 겁니다. 준비하세요. 내일은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으세요. 지휘규는 그의 지시에 따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가면을 쓴 채 웃고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능숙한 연기자였다. 앵커 시절의 경험이 그녀에게 이런 상황을 견뎌낼 힘을 주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김도현 총재의 연인을 연기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문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사람 옆에 있어야 하는가? 어느 날 밤 지우는 김도연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그곳은 그가 유일하게 그녀에게 개방하지 않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 저택에서 유일하게 그의 흔적을, 그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이라고 생각했다. 서재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숨막히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책장에는 경영 법률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는 낡은 앨범이 놓여 있었다. 지휴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다. 앨범 속에는 김도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진 속 그의 표정은 지금과는 달리 미묘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한 사진에서 그는 앳된 얼굴의 소년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소년은 놀랍게도 그녀의 남동생 민준과 닮아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그의 삶에는 분명히 그녀가 모르는 어떤 비극적인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앨범을 넘기는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도현이 들어섰다. 그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났다. 그는 지윤의 손에 들린 앨범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윤은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이 계약은 우리를 묶었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미지의 존재입니다. 김도연의 입술에 차가운 비웃음이 스쳤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요, 당신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당신이 나를 왜 선택했는지, 왜 이런 짓을 벌이는지 알고 싶어요. 지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도연의 냉정한 태도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다. 그녀의 앵커 시절 본능이 깨어났다. 진실을 추적하고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능력과도 같았다. 김도현은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앨범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호기심은 당신에게 독이 될 겁니다. 내 과거는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앨범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를 서재 밖으로 밀어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녀는 그의 손길에서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김도연의 차가운 눈빛과 그가 숨기려 했던 과거의 조각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돈과 명예를 위한 거래가 아니었다. 김도연은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 실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이제 조용하고 순종적인 사모님이 아닌 진실을 파헤치는 탐사기자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김도연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그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다. 숨겨진 진실 음모의 그림자. 며칠 후 지우는 김도연의 저택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바로 그녀의 남동생 민준의 주치의인 박 교수였다. 박 교수는 민준의 병명을 희귀 유전병이라고 진단했었다. 지우는 박 교수를 보자마자
반가움과 동시에 의문을 느꼈다. 김도연이 어떻게 이 의사를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 저택에 있는 걸까? 박 교수는 지윤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불안감에 흔들리고 있었다. 김도현은 박 교수에게 어떤 서류를 건네며 짧게 지시했다. 이 서류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더 이상 불필요한 일은 없도록.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지윤은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 교수를 따로 만날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내 박 교수가 저택을 나서려 할 때 지윤은 그를 조용히 따라 나섰다. 교수님,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시죠. 지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박 교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지윤에게 차가 서 있는 곳으로 가자고 손짓했다. 차 안에서 박 교수는 지윤의 질문을 피하려 했다. 지윤 씨,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는 바쁘니 이만.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동생의 병 정말 유전병이 맞나요? 그리고 김도연 총재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지휴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박 교수의 눈에서 느껴지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의 끈질긴 질문에 박 교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강민준 군의 병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그 말에 지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저에게 유전병이라고. 그건 누군가에게 조종당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강군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고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압력에 굴복해 거짓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숙이며 털어놓았다. 그의 말은 지윤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을 쓰러뜨린 배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지난날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김도연과의 굴욕적인 계약이 모두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였다는 사실에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누구죠?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죠? 지윤의 물음에 박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태성그룹의 이 이사입니다. 그는 당신의 방송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당신이 그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이사는 그녀가 앵커 시절 다루던 대기업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녀는 그 사건을 깊이 파헤치려 했지만 갑자기 일어난 남동생의 사고로 모든 것을 중단해야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밝히면 당신의 동생은 영영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박 교수의 말에 지윤의 주먹은 분노로 꽉 쥐어졌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이 이색에 복수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 이사는 거대한 태성그룹의 실세였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정의로운 앵커가 아니었다. 지규는 다시 김도현을 떠올렸다. 박 교수가 말한 이 이사의 이름에 김도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김도현이 자신의 적이라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녀는 저택으로 돌아와 김도현에게 박 교수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김도현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당신의 호기심이 진짜 문제를 향하는군요. 그의 말에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당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나요? 이 이사와 무슨 관계입니까? 김도연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처럼 변했다. 이 이사는 나의 오랜 적입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의 죽음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나의 복수를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김도연의 차가운 고백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솔직함에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자신의 복수 계획에 끌어들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와 그의 복수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동맹이었다. 이들의 관계는 돈과 명예를 넘어 복수와 정의라는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계약이 사실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목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 이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김도연과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연합군의 덧 이중 스파이의 탄생 강지우는 김도연의 사무실에서 차가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와 마주 앉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새로운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김도연은 그런 그녀를 잠시 응시하더니 얇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는 것 같군요. 복수심에 불타는 눈은 처음부터 있었어야 할 것인데 당신은 처음부터 내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군요. 내가 당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되길 바랐나요? 지우는 날카롭게 되물었다. 도구가 아니라 동맹입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당신은 그 목표를 달성할 가장 중요한 카드입니다.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요. 나는 이제 겨우 이름 없는 여자일 뿐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를 무너뜨릴 수 있죠? 김도현은 그녀의 말에 픽 웃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있군요. 당신은 대한민국의 최고 앵커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목소리와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는 당신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당신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내가 준비한 계획입니다. 김도현은 태성그룹에 숨겨진 비리를 담은 자료들을 지윤 앞에 펼쳐 보였다. 그 자료들에는 이 이사가 저지른 횡령 배임, 그리고 불법 정치 자금 제공 등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자료들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녀가 앵커 시절 다루던 사건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내 계획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다시 이 이색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를 안심시키고 우리가 그의 편인 척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지우는 김도현의 말을 듣고 망설였다. 다시 이 이사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남동생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좋아요. 내가 이 이사의 이중 스파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김도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나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빼내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 이사를 속이고 그의 모든 계획을 망가뜨릴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내 남동생의 건강을 보장하고 내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도현은 지윤의 당당한 태도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자유와 진실을 얻었고 나는 당신에게서 복수를 얻을 겁니다. 완벽한 거래군요. 그들의 협력 관계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지우는 다시 과거에 화려했던 앵커 시절의 인맥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이사에게 접근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기자 친구를 통해
이 이사의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이 이사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그녀에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택했다. 예상대로 이 이사는 지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먼저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지윤이 김도연의 곁에서 돈과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김도연의 정보를 빼내려 했다. 강지윤 씨, 오랜만입니다. 당신이 김도연 총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처럼 재능 있는 사람이 그런 차가운 사람 옆에 있어야 하다니. 이 이사의 위선적인 말에 지윤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녀는 그를 속이기 위해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마치 김도연에게 억지로 끌려다니는 가련한 여자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김도연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이 이사님, 저는 그저 살기 위해 이 사람 옆에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만약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도 기꺼이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사는 그녀의 말에 만족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지윤이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확신했다. 그는 지윤을 이용해 김도연의 비밀을 캐내고 궁극적으로 그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는 지금 불타는 늪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 지윤은 그에게 김도연의 계획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더 신뢰하도록 김도연의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업 비밀을 건네는 척 위장했다. 이 모든 것은 김도연과 지윤이 완벽하게 짜놓은 함정이었다. 이 이사는 의심 없이 미끼를 물었다. 그는 지윤이 가져다주는 가짜 정보에 취해 자신의 진짜 계획을 그녀에게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김도연과 만나 정보를 공유했다. 그들은 서로의 복잡한 감정을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윤은 김도연의 차가운 외면 속에 숨겨진 상처와 아픔을 보았다. 그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사랑을 거부하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외로운 남자였다. 그리고 김도연은 지윤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점점 더 이끌렸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도구가 아닌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복수를 위한 동맹을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마지막 승부덫에 걸린 사냥꾼 김도연과 강지윤의 계획은 정교하게 짜인 시계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이 이사는 지윤이 건네주는 가짜 정보에 완전히 현혹되었다. 그는 김도연이 새로운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 기회를 이용해 그를 파멸시키려 했다. 이 이사는 김도연이 투자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하고 김도연의 이름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는 등 대담한 행동을 감행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김도연의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했다. 이 이사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김도연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그의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키려 했다. 그는 기자회견의 주인공으로 강지윤을 초대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윤 씨, 당신이 직접 나와서 김도연의 비리를 폭로해주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믿을 겁니다. 당신의 명예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이사의 제안에 지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어리석음에 한숨이 나왔다. 그는 지금 불타는 불구덩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지윤은 겉으로는 망설이는 척하며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기자회견 당일 강지윤은 다시 앵커 시절의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단정하고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카메라를 응시했다. 이 이사는 무대 뒤에서 흐뭇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우는 그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도연의 비리를 폭로하는 대신 태성그룹의 숨겨진 비리를 하나씩 꺼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정의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이 저지른 불법 정치 자금 횡령, 그리고 그녀의 남동생에게 벌인 만행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지윤이 김도현을 비난하리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태성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고 있었다. 이 이사는 무대 뒤에서 경악에 찬 얼굴로 지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로 뒤섞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이 이사는 무대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그의 앞에는 김도연의 비서가와 보안 요원들이 막아서고 있었다. 김도연은 무대 옆 스크린에 이 이사가 김도연의 사업 비밀을 빼돌리는 모습과 그녀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는 영상들을 틀었다. 이 모든 것은 김도현과 지윤이 미리 설치해둔 함정이었다. 이 이사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윤이 그의 편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김도연의 충실한 동맹이었던 것이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이사의 기자회견은 그의 파멸을 알리는 자폭 행위가 되었다. 이 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무대 위 지윤을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하지만 지윤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승리와 복수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윤은 자신의 심장이 뜨겁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복수심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김도현을 향한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차갑고 무정해 보였지만 그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녀의 복수를 자신의 복수처럼 여겼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도연은 지윤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걱정과 함께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완벽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칭찬에 지윤의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그들의 계약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돈과 명예로 엮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승리했다. 지윤은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은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김도연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복잡한 과정 속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밝혀진 진실 사랑의 다른 이름. 이 이사는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태성그룹은 급격히 몰락했다. 강지윤은 다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녀는 언론과 대중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복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김도연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순간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차가운 가면 뒤에 사랑과 진심을 숨기고 있었다. 어느 날 지우는 김도현의 저택에서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났으니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계약은 만료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김도현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 다시 예전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녀의 남동생은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고 그녀에게 더 이상 그를 곁에 둘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그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가 짐을 싸고 있을 때 김도현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의 눈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저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모든 것이 끝났으니. 계약은 끝났잖아요. 지우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계약은 당신을 내 곁에 두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김도연의 말에 지우는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혼란으로 가득 찼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내게 돈을 주었고 나는 그 대가로 당신 옆에 있었잖아요. 그의 말이 그녀의 모든 생각을 뒤흔들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처음부터 당신의 남동생 수술비는 이미 내가 지불했습니다. 당신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부터 이미 그의 고백은 지훈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선택하기도 전에 그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굴욕과 고통은 모두 그녀의 오해와 그의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왜 그랬어요? 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겪게 했나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도현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보았던 모든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당신은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남동생을 위해 자신의 명예까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런 당신의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계약은 당신을 보호하고 내가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지우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기에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차가운 외면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가면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당신이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돌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돈에 얽매여 내 옆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당신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도현은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 씨, 나는 이제 당신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지주는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감동과 안도감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지난날의 고통과 절망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사랑과 행복이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갇힌 새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새로운 시작, 영원한 사랑의 맹세. 강지훈은 김도연의 진심 어린 고백과 청혼의 모든 의심을 거두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약속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지난날의 고통과 오해가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만난 이 남자가 사실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구원자였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민주는 성공적인 수술 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병원비를 누가 지불했는지,
누나가 어떻게 김도현의 곁으로 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지우는 민준에게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준은 놀라움과 동시에 누나를 향한 김도현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고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김도현은 지윤에게 거대한 결혼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윤은 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화려하고 요란한 결혼식 대신 조용하고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원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그들만의 진실함으로 시작되기를 바랐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김도연의 저택정원에서 그들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채 이루어졌다. 지우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신부가 되었다. 김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향해 진심 어린 맹세를 했다. 나는 당신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다시 숨쉬게 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이자 영원한 내 사랑입니다. 그의 맹세에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답했다.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했고 내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키스를 나누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세상의 모든 오해와 편견은 그들의 사랑 앞에서 무의미했다. 그들은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함께 복수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다. 결혼 후 지우는 더 이상 갇힌 새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도현의 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방송계를 떠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정의의 등불이 되었다. 김도현은 그녀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김도현은 차가운 가면을 벗고 지윤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이자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지윤은 그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것을 아껴주고 지켜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절망적인 순간에 시작된 굴욕적인 계약은 사실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운명적인 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팔아 남동생을 구하려 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되찾은 것이다. 그녀는 총재의 차가운 정부에서 재벌가의 따뜻한 아내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행복하게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